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사입니다. 매달 5,000건의 경매 물건을 보고 그 중에서 안전한 500개의 물건만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윤님들께 추천드릴 물건은 마지막 경매 반값 시리즈 다세대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제가 월요일날 유튜브로 올린 곳과 똑같은 위치의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굳이 또 한 번 더 갖고 온 이유는 괜찮은 물건인 건 당연하고요. 특이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물건인데요. 왜 가져왔는지 오늘도 권리 분석부터 입찰가까지 얼마를 쓰면 되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인천 서구 검암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3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2억 6천에서 최저가 1억 2,700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반가까지 떨어졌죠. 건물 면적은 77제곱미터 23평 정도로 상당히 큰 빌라 물건입니다. 때문에 이 물건은 실거주 하실 분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총 층수는 4층이고요. 4층 중 3층인 물건이고 2009년식으로 약간 오래된 빌라긴 한데 완전히 또 상태가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2009년식 빌라 물건이고요. 요런 데에 조금 누수 흔적인지 아니면 조금 더러운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다만 입구를 봤을 때 위쪽도 그렇고 여기 아래쪽도 나름 관리는 괜찮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뭔가 비어져 있네요. 이런데 검은색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누수 자국인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매 물건은 여기 4층 3, 2, 1이기 때문에 이쪽 물건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수가 아마 천장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여기 벽을 타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의 현관문을 봤을 때 도어락은 한번 추가적으로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옆에랑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최신식 물건이죠. 그리고 방이 3개, 거실이 크게 하나 있고요. 욕실이 2개가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다 갖춰진 빌라 물건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7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물건은 실수요자분도 괜찮고 단기 투자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관리 상태 및 누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매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볼 텐데요. 저번 물건과 비슷해요. 여기 초등학교 한 블럭 두 블럭 떨어진 쪽에 이쪽 빌라 물건이고요. 바로 옆에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저번의 물건은 이쪽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검암역은 이쪽은 도보로 이동이 나름 원활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쪽은 약간 멀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시세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쪽에 건바위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거리 제기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7분, 5분 정도면 이동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가깝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도보권으로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도 고등학교가 있어서 이쪽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평수가 23평 정도 되는 만큼 학군이 필요한 학부모님들께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반값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트는 동네 마트만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 위쪽으로 행정복지센터, 아래쪽으로는 우체국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둘 다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생활 인프라도 나름 괜찮은 물건이고요. 실거주 하기에도 생활 인프라나 아니면 제가 여기 몇 번을 가봤지만 평지에 분위기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생활 인프라는 어느 정도 누리시면서 거주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단기 투자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 굳이 비교를 하면은 단기 투자하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시세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있었죠. 이쪽 물건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134개 있는 물건부터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35제곱미터 4층 중 4층이 9천만원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층 중 4층이 9천만원에 나와 있고 경매 물건 몇 제곱미터였죠? 77제곱미터에다가 3층 중 4층에다가 2009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고 물건을 살펴볼 거고요. 38제곱미터 거의 반이죠 이거에. 이게 지금 1억이니까 곱하기 2 하면 2억 정도 된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쭉 내려오니까 59제곱미터 4층 중 4층 탑층이죠. 그게 1억 6,900으로 확인이 되고요. 쭉 더 내려가 볼게요. 네, 이제는 84제곱미터 대신 고층 중 고층이죠. 그게 2억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방금 134건의 물건을 봤으면은 이번엔 이 옆쪽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91개의 물건을 한번 볼 텐데요. 이거 보면은 40제곱미터니까 쭉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거는 7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억 중반 밑으로는 안 떨어졌겠죠. 요거 보시면은 63제곱미터 이게 1억 5,900에 나와 있고요. 평당가로 대충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보면은 여기 평을 누르면은
9.32평이라고 나와 있고요. 1억 5,900을 나눕니다. 그럼 평당 822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저렴하게 나온 매물 같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위치를 한번 보면은 위치는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 건바이역에서 가깝죠. 그래서 이 물건이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확인이 되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요거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 바로 앞쪽에 있는 물건인데 서양의 4층 중 4층이라는 게 단점이네요. 대신에 이거는 4층 중 4층이 아니라면 한 1억 8천 정도 하는 가격으로 예상이 되고요. 1억 9천에서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1개라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고요. 2010년식으로 경매 물건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거실 상태도 나름 깔끔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억 6천이다. 대신 4층 중 4층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럼 경매 물건으로 따지면 한 1억 8천, 1억 9천 정도 호가가 되겠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넘어가 보시면은 전부 다 1억 6천, 60제곱미터가 1억 6천대, 70제곱미터대는 한 1억 8천 정도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시면 76제곱미터가 1억 7,800에 하나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건 5층 중 4층이라서 탑층이 아닌 물건이고 경매 물건이랑 위치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여요. 이쪽이죠, 이쪽.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억 7,800에 나와 있고 이거는 거래가 안 된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시세를 낮게 잡아야겠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검암동 쪽에서 거래된 내역을 보는데요. 이게 평수가 크다 보니까 거래 사례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10건 정도 나왔고요. 너무 높은 금액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당 829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23평을 곱하면은 1억 9,300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였죠? 이 물건은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서 금매가가 나올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1억 7,800도 지금 호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를 나눠보면은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물건이었고 평당 760만원대 정도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것 700만원대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750만원 정도 잡는 게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금액이겠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거를 23.3을 한번 곱해보면은 1억 7,400, 1억 7,500 정도가 나오고요. 한 1억 7천 중반 정도가 시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시세를 1억 7,500 정도로 봤을 때 최저가는 얼마죠? 1억 2,7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5천만원 정도 시세 차이가 나는 상태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이 1억 7,500도 약간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1억 7천에서 1억 7,500 사이 정도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천이 아니라 한 4,500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한 물건이어야지 입찰을 하시겠죠. 제가 이것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면은 갑구에는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이렇게 3가지 권리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을구에는 임차권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분이 빠른지 느린지에 따라서 인수 아니면 인수가 아닌 물건인데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가압류가 21년 11월 19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요게 말소 기준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는 임차권 등기가 있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이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법원 쪽에서 실수한 부분이면은 매각 불허가를 시켜주기도 하는데요. 보면은 여기 가압류가 2011년도 11월 19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언제였죠? 21년 11월 19일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오타가 난 겁니다. 무려 10년이나 한 차이가 오타가 난 거예요. 요거 2를 1로 하나 바꿔가지고 이런 차이가 났는데 이게 보면은 임차인분은 21년도 2월에 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11년도면은 당연히 선순위죠. 근데 21년도 11월이면은 이 임차인분이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년도면은 후순위가 되는 거고 21년도 실제로는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말소에 동의해준다라는 확약서를 보증공사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낙찰자 인수항이 없지만 만약에 이게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 어차피 후순위네 라고 해가지고 입찰 들어가는 순간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법원 잘못이긴 해요. 이게 11년도, 21년도를 11년도로 잘못 썼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실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물건은 이거 정말 위험하겠는데 하는 물건은 법원에다 전화해가지고 말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럼 보통 변경이 되더라고요. 기일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꼼꼼하게 권리 분석을 스스로 한 번 더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용도도 다세대 주택이고요. 실제로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보증공사가 말소 허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물건은 입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법원에서 하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있는 경우라서 제가 물건으로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시세를 1억 7천 초반 정도라고 봤을 때 경매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1억 4천에서 1억 5천 사이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필요하냐, 실거주자분이냐,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이 물건 관심 있으시다면 25년도 3월 7일 금요일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때요? 오늘 물건 좀 특이했죠? 말소기준 권리가 잘못된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데 모르고 봤더라도 이거를 바탕으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잘못 썼다는 걸 바탕으로 매각 불허가를 신청하시면은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법원 측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가장 좋은 거는 미리 내가 스스로 전부 다 권리 분석을 해보고 입찰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내용 항상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